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순입니다. 올해 69살이에요. 30년 넘게 중앙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었죠. 작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렸네요.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35살 된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요즘은 자꾸 이 시간에 눈이 떠져요. 잠을 더 자고 싶어도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나곤 합니다. 아들 민수가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줍니다. 제가 아픈 이후로 아들이 먼저 일어나 저를 챙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갑상선암 수술 후 매일 먹어야 하는 약, 이제는 일상이 되었네요. 예전엔 제가 아들을 챙겼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챙기고 있어요. 새벽 4시 중앙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은 벌써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채 도매상들이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생선가게 아저씨들은 경매장에서 들여온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죠. 저는 김여산의 반찬가게로 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라 그런지 이곳에서 일하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해요.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갑니다. 예전 제 가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가게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네요. 김 여사가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깐 쉬어갑니다. 아침이 되면 시장 골목은 더 바빠질 거예요. 반찬을 사러 오는 손님들, 식당 주인들로 북적거리겠죠. 예전에는 그런 분주함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저를 힘들게 해요. 기초연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일해서 번 돈도 빠듯하기만 합니다. 이번 달은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약값을 보태줬어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가슴 아프네요. 민수는 새벽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다닙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그저 작업장만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오전 7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반찬들을 진열하고 가격표도 새로 씁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누군가를 고용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가 되었네요. 문득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전 단골 손님이셨던 박 여사님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하던 시절 매일 아침 오시던 분이에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게를 정리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일과가 끝나갑니다. 봉투에 담긴 일당을 받으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다른 가게로 가야 해요. 하루에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약값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요. 김 여사가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일거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몸은 힘들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시장 통로를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래도 감사해야겠죠.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이라도 있으니까요. 중앙시장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시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겠습니다. 오전 11시 시장 안쪽에 있는 상인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상인들은 3,0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저처럼 시장에서 일하는 나이 든 분들이에요. 누군가는 채소 다듬는 일을, 누군가는 생선 손질을, 또 누군가는 배달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죠.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배식대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 가게가 잘 나갈 때는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찌개 한 그릇을 받아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웁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출출했던 터라 밥 한 숟가락이 꿀맛 같아요. 옆자리에는 지난주부터 자주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채소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고 한숨을 쉬십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시장에 잘 안 오니까 대형마트랑 인터넷으로만 장을 보지.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 변화를 몸소 겪었으니까요. 반찬 가게를 할 때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병원비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90이 다 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밥을 드시고 계세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자비를 하신다고 해요. 연금이 없어서 일을 못 놓으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세요. 얼마 전까지 식당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장 안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계시대요.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맘때쯤 작업장에서 점심을 먹겠죠.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작업장에서 급식이 나온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정리하는데 옆자리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노인정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시장에는 쉴 곳도 없어.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많은 노인들이 일하다 잠깐 쉴 곳조차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통으로 그릇을 가져다 놓습니다. 창가에 걸린 시계를 보니 12시 반이에요. 이제 곧 오후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일거리는 건어물 가게예요. 마른 생선 손질하는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네요. 식당을 나서는데 허리가 좀 아픕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서 일했더니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런 통증에 익숙해진 지 오래예요. 약을 먹을까 하다가 참습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위가 상할 것 같아서요. 시장 통로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반찬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예전 제 가게 생각이 또 났어요. 그때는 저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손님들 응대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네요. 건어물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오후 일과가 걱정되어서이기도 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허리 통증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비가 필요할 테고 월세도 밀릴 수 없으니까요. 시장 안에서 울리는 방송이 점심시간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루, 저는 또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지요. 오후 2시 건어물 가게에서의 일을 마쳤습니다. 손이 거칠거칠해져서 물에 담그고 있으니 문득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업장에서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요즘 일감이 줄어들어서 그렇대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더니 시장으로 온다고 하네요.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시장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라고 해봤자 그저 시장 한켠에 있는 좁은 평상이에요. 그래도 이게 우리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입니다. 평상에 앉아 있으니 아침부터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립니다. 옆자리에서는 할머니들이 장사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즘은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임대료는 자꾸 오른다고 한숨 섞인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 한숨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어요. 저 멀리서 민수가 걸어옵니다. 서툴지만 성실한 아들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부터는 제게 용돈도 주려고 하죠. 받고 싶지 않지만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곤 합니다. 민수가 평상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업장에서 만든 작은 도자기 장식품이에요. 엄마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민수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갑자기 시장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철거 통보를 받은 상인들이 항의하는 소리였어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사라진다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평상 건너편에서는 젊은 상인과 노인 상인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젊은 상인은 시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인 상인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맞섭니다. 세대 차이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모자는 잠시 말없이 시장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아온 제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고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장 안에 줄지어 켜진 전구들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해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퇴근길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띱니다. 민수가 저녁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장 어귀의 작은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제가 반찬 가게 할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요즘 야간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요. 더 배워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네요.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밤이 깊어갑니다. 시장은 조용해지고 노점상들이 하나둘 정리를 시작해요. 내일도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우리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 그들 속에서 저도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새벽 5시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청가물 도매상에서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요. 아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거든요. 약은 아침에 일어나면 먹으라고 메모를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뒷골목에는 벌써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시장에서 버려지는 채소들을 줍는 분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을 보며 남일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가물 도매상 앞에 도착하니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어요. 상한 채소들은 옆으로 분류해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채소들 속에는 먹을 만한 것들도 꽤 있어요.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은 그걸 고르시는 거죠. 작업하는 동안 어깨가 뻐근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힘쓰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져요. 하지만 이런 일이라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장 뒷골목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들, 빈 박스를 정리하시는 할아버지들,
모두가 무언가를 줍고 모으고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휴식 시간에 뒷골목 구석에 앉아 있으니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셨어요. 리어카에는 오늘 아침에 주운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다시 골라내고 계셨어요. 조금이라도 쓸만한 건 집에 가져가서 드신다고 해요. 문득 어제 민수가 보여준 도자기 장식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예쁜 걸 만들 줄 아는데 지금은 편의점 알바를 해야 하고 제가 건강했더라면 민수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시계를 보니 8시가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다른 일거리를 찾아봐야 할 시간이에요. 몸은 피곤하지만 하루 일당이 필요하니까요. 약값도 들어가고 월세도 내야 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저 멀리서 경매 소리가 들려옵니다. 생선 경매를 하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지네요. 혹시 거기서도 일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발걸음을 돌려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도 나이 든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경매장에서 생선을 떼다가 골목골목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모두들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장 뒷골목의 아침이 이렇게 밝아옵니다. 누군가는 버려진 것들을 줍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누군가는 분주히 손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뒷골목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키면서요. 시장 뒷골목에서도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시장 근처 보건소에 왔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에요. 복도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대기실이 꽤 붐비네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에요. 갑상선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큰 병원은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보건소를 찾게 됐어요. 그나마 여기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전문의가 없어서 정밀한 검사는 결국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네요. 옆자리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오셨대요. 평생 장사하면서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이 다 망가졌다고 하시네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비용 때문에 미루고 계시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 무릎이 저려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익숙한 의사 선생님이 맞아주셨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시네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약값, 월세, 민수 생각.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니 어찌 혈압이 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보건소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타는 동안 지난달 병원비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저축해둔 마지막 돈마저 다 써버리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약국 창가에 기대어 시장 쪽을 바라봤어요. 저기 어딘가에 제 가게가 있었는데 병이 찾아오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네요.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아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을. 옆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계세요. 약값이 부담된다고 하시네요. 이번 달은 손자 학원비를 내야 해서 약을 반만 지으려고 한다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어지러움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겼더니 그런가 봐요. 보건소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맞은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들어가요. 저도 민수가 저만 할 때는 저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이제는 제가 아프고 민수가 저를 챙기는 나이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입니다. 보건소에 간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걱정된다고 혼자 가지 말고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네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미 반나절을 보건소에서 보냈으니 저녁 장사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약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앞으로의 걱정이에요. 이 병이 언제까지 저를 따라다닐지, 앞으로의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아요. 보건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참 이상하네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오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녁 6시 시장 노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시장 상인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동 가게를 만든다는 소식이었어요. 노인회 회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여러 노인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반찬, 야채, 생선 등을 함께 판매하는 가게를 만들 계획이래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아들도 좋아하네요. 엄마가 다시 가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우리 동네 중앙시장은 오래된 시장이에요. 저처럼 나이 든 상인들이 많죠. 각자의 사연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일부터 노인의 분들과 가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잘 아는 반찬 만드는 일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니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고 아플 때는 서로 도울 수도 있겠죠. 밤이 깊어가는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민수가 집 앞으로 마중 나와 있네요. 오늘따라 아들의 얼굴이 더 밝아 보여요. 이제는 저도 희망을 가져볼까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처럼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돕는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는 더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